야, 아직도 노점하냐? 웃음 섞인 조롱이 연회장을 뒤덮는다. 넌 평생 흙수저야. 친구들의 냉소에 상호의 손이 떨린다. 상호는 술잔을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내 인생을 이렇게 비웃어도 되는 건가?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이며 그의 굳은 결심으로 바뀐다. 호텔 조명이 번쩍일 때 상호의 굳은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얼룩졌다. 그저 버텨온 세월이 내 전부라 생각했나? 허탈한 미소 뒤에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간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가슴속 깊은 울분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북구의 낡은 골목어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오래된 주택가 한복판에 김상호의 작은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든 이 공간은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상호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안식처였죠. 이른 아침 상호는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이 젊은 시절 새벽 장사를 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상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관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뻐근한 소리에 살며시 미소를 짓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부엌으로 향하는 상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지죠.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상호는 간단한 라면 하나를 끓여 아침 식사를 대신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아직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스름한 새벽을 밝히고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상호는 집 앞 작은 공간에 마련된 자신만의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여기저기 쌓여있는 고장난 손전등들이 마치 그의 오랜 친구들처럼 반갑게 맞아줍니다. 크기도 제각각, 모양도 가지각색인 이 손전등들은 모두 주인들이 버린 것들이거나 고쳐달라고 맡긴 것들이에요. 상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작업 대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부터 고쳐볼까? 손전등 하나를 집어든 상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솜씨로 어디가 고장났는지 금세 찾아냅니다. 배터리 접촉 부분의 부식, 전구의 수명 다함, 스위치의 접촉 불량 등등 작은 도구들을 이용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봅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다시 환하게 빛을 내는 손전등을 보며 상호는 뿌듯한 표정을 짓죠.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잡화를 팔며 가족을 부양했던 억척스러운 장사꾼이었죠. 그때는 목소리도 크고 악바리 같았던 상호였지만 지금은 조용하고 차분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참 힘들었지. 상호는 과거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시장에서 노점을 하던 시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켜야 했고 단속반이 오면 짐을 들고 뛰어야 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손님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몇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걸하듯 물건을 팔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상호가 있는 거죠.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대하는 마음도 그때 배운 것입니다. 지금 하는 손전등 수리 일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아저씨, 이 손전등 좀 봐주세요. 갑자기 안 켜져요. 얼마 받으실 거예요? 상호는 언제나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고장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고쳐주죠. 가격도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받습니다. 부품값과 기술료 합쳐서 기껏해야 몇천 원 정도예요. 아저씨, 이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너무 싸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는 단골 손님에게 상호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고객분들이 만족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상호를 그저 가난한 노인네로만 봅니다. 늘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작은 가게에서 몇 푼 안 되는 돈벌이를 하는 모습만 보이니까요. 가끔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해요. 저 할아버지 참 불쌍해. 나이 드신 분이 저런 일까지 하고 계시네. 자식들은 뭐 하나 몰라. 요즘 젊은 것들 참. 하지만 상호는 그런 시선들과 말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는 사실에 조용한 미소를 지을 뿐이죠. 가끔은 그런 오해가 편하기도 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 하루 일을 마친 상호는 집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동네를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소리, 퇴근길 직장인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저녁 준비로 분주한 주부들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와요. 평범하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지만 상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가는구나. 상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고민과 기쁨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죠. 그 모습이 예전의 자신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속으로 상호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내 삶도 인정받을 날이 오겠지. 별다른 큰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살아온 이 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도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언젠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같은 것 말이에요. 그 희망이 상호로 하여금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밤이 깊어가면 상호는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경제 서적들이 그의 침대 머리맡에 쌓여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복잡한 투자 이론서들을 상호는 꽤 능숙하게 읽어냅니다. 책을 읽는 그의 눈빛에는 나이를 잊게 하는 예리함이 서려 있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상호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내일도 또 누군가의 고장난 손전등을 고쳐줄 것이고 그들의 작은 고마움을 받으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김상호만의 특별한 일상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며칠 후 아침 상호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고등학교 동창의 총무였죠. 상호야, 이번 토요일 모교 근처에서 동창회 있어. 40년 만이니까 꼭 와라. 짧은 문자였지만 상호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상호였어요. 사실 초대장은 몇 번 받았지만 늘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들과 어울릴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엔 가볼까? 상호는 문자를 다시 읽어보며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의 자신은 예전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록 겉모습은 여전히 초라하지만 마음만큼은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오랜 고민 끝에 상호는 참석하기로 결심합니다. 토요일 오후 상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10여 년 전에 산 낡은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정성스럽게 해서 입으니 그럭저럭 봐줄만 했어요. 거울 앞에 선 상호는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죠. 40년 만이구나. 모교 근처 호텔 연회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상호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상호는 공부는 잘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주눅 들어 있던 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올 때 상호는 낡은 신발에 풀칠을 해가며 신었고, 친구들이 학원에 다닐 때 상호는 집에서 혼자 공부했죠. 그때도 몇몇 친구들은 상호를 무시했습니다. 야, 가난뱅이가 뭘 안다고. 너네 집 전기 끊어진다며? 하며 놀리곤 했어요. 하지만 어린 상호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으면서도 꾹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당당해질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한 상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를 보니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상호는 연회장 문을 엽니다. 김상호 아니야? 야, 40년 만이네. 먼저 알아본 동창이 반갑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도 잠시 상호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짓죠. 연회장 안에는 5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시계며 액세서리들도 제법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상호야,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내냐? 아, 그냥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있어. 상호의 대답에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직도 장사하나 보네. 그때도 가난했는데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집니다. 동창들은 저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작년에 강남에 빌딩 하나 샀어.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와. 우리 아들이 의대 들어가서 이제 레지던트야. 딸은 외국계 회사 다니고 나는 골프장 회원권을 3개 가지고 있어. 요즘 골프가 최고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동안 상호는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끼어들 틈도 없었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손전등 고치는 일뿐이었으니까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몇몇 동창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상호야. 아직도 노점하냐? 시장에서? 아니야. 지금은 작은 수리점을. 똑같은 거지 뭐. 가난뱅이는 죽어도 가난뱅이네. 술에 취한 한 동창이 웃으며 말합니다. 주변에서도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너 정말 변한 게 없네. 그때도 흙수저였는데 지금도 흙수저야. 야, 그래도 동창인데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한 동창이 말리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고등학교 때도 점심값 없어서 굶고 다녔던 놈이 뭐가 달라졌겠어? 상호는 참고 또 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끼지만 꾹 눌러 담죠.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진 참음의 기술이었어요. 그런 인생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또 다른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의미? 하하, 가난한 게 무슨 의미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상호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들 성공한 자신들과 실패한 상호를 비교하며 우월감에 젖어 있었거든요. 상호야,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말투에도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상호에게는 그런 동정심마저 상처로 다가왔어요.
술잔이 계속 오가고 조롱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상호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견딥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슬펐어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 상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벌써? 2차도 있는데. 아니야. 일찍 들어가 볼게. 상호는 인사를 나누고 연회장을 나섭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호텔을 나선 상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밤 이후로 상호의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동창들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만난 옛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 때가 온 건가. 집에 도착한 상호는 정장을 벗어 걸어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상호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으로 향합니다. 가장 아래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내죠. 봉투 안에는 각종 투자 증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해외 은행 계좌 내역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사실 상호는 지난 수십 년간 남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모은 돈을 바탕으로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해외 투자에 꾸준히 손을 댔거든요. 특히 1990년대부터 시작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부동산 투자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 모두들 미쳤다고 했었지. 상호는 과거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상호에게 투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난뱅이가 무슨 투자냐며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상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밤마다 경제서적을 읽고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신중하게 투자처를 선택했어요. 가장 큰 전환점은 20년 전이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호는 과감하게 그 지역 땅을 매입했어요. 당시 주변 사람들은 동남아 땅을 사서 뭐 하냐며 말렸지만 상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10년 후 그 땅의 가치는 수십 배로 뛰어 올랐거든요. 국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 판교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상호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투자했어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복리의 마법으로 어느새 엄청난 자산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상호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수치상으로는 성공한 투자가였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가난한 노인으로만 봤거든요. 상호 스스로도 그런 오해를 굳이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고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동창회에서 받은 모욕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격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상호는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동정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었거든요. 가난했기에, 배고픔을 알았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상호는 투자 서류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사실 상호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가난했던 경험 때문이었어요.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부잣집 아이들처럼 쉽게 돈을 쓰고 잃을 수 없었기에 더욱 치밀하게 공부하고 투자했던 거죠. 상호는 컴퓨터를 켜고 최근 모교 소식을 검색해 봅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오래된 건물들의 안전 문제, 부족한 장학금, 낙후된 교육시설 등등. 상호가 다니던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를 보여줄 때가 왔구나. 상호의 눈빛이 결연해집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거죠. 하지만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상호는 모교 홈페이지를 찾아 발전기금 관련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지금까지의 기부 현황을 보니 대부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가장 큰 기부금도 억 단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1,000억 원이면 충분하겠지. 상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자신의 전체 자산에서 1,000억 원 정도면 무리 없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물론 큰 돈이지만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거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습니다. 오늘은 모교를 직접 찾아가 발전기금 기부 의사를 밝힐 계획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상호의 모습은 어제와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무언가 당당함이 느껴졌거든요. 모교로 향하는 길에서 상호는 학창 시절을 떠올립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절, 점심을 굶으며 공부하던 시절, 그리고 꿈을 품고 있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의 상호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해서 모교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도 있었고요.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학교에 도착한 상호는 잠시 교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학교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낡은 건물들이 그대로 서 있고 운동장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역력히 보였죠. 안녕하십니까. 졸업생 김상우라고 합니다. 발전기금 기부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행정실에 들어선 상호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직원은 상호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짓죠. 하지만 곧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1,0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의 대답에 직원은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호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1,000억 원 맞습니다.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날부터 상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삶 말이에요. 상호의 1,000억 원 기부 소식은 학교 행정실에서부터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도 믿지 않았어요. 설마 저런 분이 1,000억 원을? 하며 서로 수군거렸죠. 하지만 상호가 제출한 자산증명서와 은행잔고 확인서를 보고는 모두들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거 정말 실화인가요? 행정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교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손에는 상호가 제출한 기부 의향서와 자산증명서가 들려 있었어요. 교장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네, 은행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계좌 잔고가 정말. 교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교에 갑자기 나타난 구제주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김상호라는 이름도 낯설었고 그의 차림새도
평범한 노인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소식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사들은 교무실에서 웅성거렸고 학생들도 복도에서 수군거렸어요. 1,000억 원을 기부한다는 할아버지가 누구래? 진짜 그런 돈이 있을까?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분위기였죠. 며칠 후 지역 언론에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기자 한 명이 학교 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거였어요. 가난뱅이라 불리던 노점상 모교에 1,000억 원 쾌척. 기사 제목이 인터넷에 올라가자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상호, 1,000억 원 기부, 노점상이라는 단어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댓글창은 금세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대박! 진짜 사람은 모르는 거네요. 노점상이 어떻게 1,000억을 모았지? 뭔가 이상한데. 존경스럽다. 이런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의심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거든요.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더 자세한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상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노점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 지금도 작은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하나둘 알려지기 시작했죠. 노력의 상징, 한국판 아메리칸 드림이라며 찬사를 보내는 언론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의혹의 시선도 따라왔습니다.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돈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동창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상호를 조롱했던 그들은 뉴스를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야, 이거 진짜 우리 동창 김상호 맞나? 설마 그 가난뱅이가? 동창회 단체 카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야,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래도 설마 저렇게 돈이 많을 줄이야. 근데 진짜 깨끗한 돈일까? 뭔가 이상하지 않냐? 결국 그들은 의심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호의 돈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저거 분명 검은 돈일 거야.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런 돈을 모았겠냐? 맞아, 뭔가 수상해. 세무서에서 조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냐? 그들의 뒷말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상호가 정당하게 성공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한편 상호는 집에서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온갖 추측과 의혹들이 난무하는 걸 보면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상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뉴스를 끕니다. 특히 동창들의 반응이 예상 그대로였어요.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기보다는 의심하고 폄하하려는 모습 말이에요. 며칠 후 상호에게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를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상호는 정중하게 응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선 상호를 보는 이사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의구심도 느껴졌거든요. 1,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기부금은 고마웠지만 기부자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도 있었어요. 김상호 동무님, 먼저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혹시 이 기부금의 출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 입장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상호는 차분하게 자신의 투자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해외 사업 등등.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1,000억 원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사장 자리를 원하시는 건 아닌지요? 물론 기부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학교 운영은 또 다른 문제라서 출신이 어떻게 보면 학교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사가 덧붙였어요. 돌려서 말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가난뱅이 출신이 이사장 자격이 있겠느냐는 뜻이었죠. 상호는 그 순간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동창들의 조롱보다 더 깊은 상처였어요. 자신의 선의를 의심받는 것, 그리고 여전히 출신 성분으로 차별받는 현실이 너무 씁쓸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상호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상호는 홀로 모교 근처 하천 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어둠 속에서 강물만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흙수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으로도 선의로도 바뀌지 않는 세상의 편견 앞에서 그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하천둑에서 돌아온 상호는 며칠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수리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평소 즐겨 읽던 책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력감과 배신감이 그를 짓눌렀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상호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도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공도 결국 사람들의 편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는 여전히 가난뱅이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한편 학교 이사회에서는 상호의 기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포기하기는 아까웠지만 그렇다고 상호를 이사장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학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점상 출신이 이사장이 되면 다른 동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특히 재벌가 출신 동문들 말이에요. 하지만 1,000억 원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 재정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이사가 반박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돈은 받되 이사장직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그분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든 말든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국 이사회는 상호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부는 감사하게 받지만 이사장직은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식을 전해 들은 상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냉혹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언론에서도 상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상호의 자산 형성 과정을 더욱 자세히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세무서 기록, 부동산 거래 내역, 은행 계좌 추적 등등. 마치 범죄자를 수사하듯 상호의 과거를 뒤졌죠. 김상호 씨,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이런 부를 축적한 게 맞습니까? 한 기자가 상호의 집 앞까지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외 투자 과정에서 혹시 탈세나 불법적인 일은 없었나요? 시장에서 노점을 하던 분이 이런 거대한 부를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상호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마치 상호가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타격은 교수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상호의 이사장 취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학교 운영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교육계 경험도 없고 학력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교 이미지에 맞지 않지 않나요? 다른 명문 사립학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이사장의 품격도 중요하거든요. 교수들의 말에는 노골적인 계급 의식이 드러나 있었어요. 상호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는 거였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노점상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벗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일부 동문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문들은 상호의 이사장 취임을 노골적으로 반대했어요. 우리 학교 위상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다른 학교 동문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이 상호에게는 칼처럼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동창회에서 받은 모욕보다 더 깊은 상처였어요. 그들은 상호의 돈은 필요하지만 상호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상호는 다시 한번 하천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해질 무렵이었어요.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상호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가난했던 것이 잘못인가? 노점상을 했던 것이 잘못인가? 아니면 조용히 살면서 자신의 성공을 숨긴 것이 잘못인가?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그 아이는 수줍게 상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김상호 할아버지 맞으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무슨 비난을 들을까봐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저도 집이 진짜 가난해요. 엄마가 청소 일하시고 아빠는 없으시거든요. 학생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가끔 저를 무시해요. 가난하다고. 근데 할아버지 뉴스 보고 용기가 났어요. 용기가? 네.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학생의 순수한 눈빛이 상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상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돈을 기부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가진 돈은 나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장 자리는 그저 상징일 뿐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다른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구나. 상호는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꿈을 포기하지 말고. 네, 할아버지처럼 꼭 성공할 거예요. 학생이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상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상호는 학교에 편지를 썼습니다. 기부는 계속 진행하되 이사장직은 사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신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죠. 상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고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상호의 편지를 받은 학교 측은 당황했습니다. 1,000억 원 기부는 계속하되 이사장직은 사양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사회는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사장직을 포기한다니. 오히려 잘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던 바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기부도 취소하면 어떻게 하죠? 이사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컸거든요. 상호의 진심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상호는 학교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부는 감사하게 받겠지만 장학금 제도 설립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었죠. 하지만 정작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호와 만났던 그 학생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김상호 할아버지를 직접 만났어요. 진짜 따뜻한 분이셨어요.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 글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상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난한 집 애인데 힘이 나요. 진짜 멋있는 할아버지네요. 존경합니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언론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아니라 상호의 진정한 모습을 조명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천억 기부자 김상호 씨, 이사장직 사양하며 장학사업에 전념. 가난했기에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부천사.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상호를 조롱했던 동창들은 더욱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야, 저놈이 이사장직 못 받아서 삐친 거 아냐? 그러게. 돈으로 지위를 사려다가 실패한 거지. 어차피 천억도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잖아. 동창의 단체 카톡방은 상호에 대한 비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상호의 성공을 인정하기보다는 끝까지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나는 확신하는데 저 돈 절대 깨끗하지 않아. 맞아. 세무서에서 조사해봐야 해.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던데 뭔가 있는 거 맞다니까. 그들의 뒷담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급기야는 익명으로 국세청에 신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김상호라는 사람의 탈세 의혹을 신고합니다. 해외 투자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신고들이 쌓이자 국세청에서도 상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식 조사는 아니었지만 상호의 세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상호는 이런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투자와 사업이 합법적이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사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상호는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세무 기록, 투자 내역, 해외 사업 자료 등등. 숨길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당당했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은 상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조사관들의 시선에서도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정말 이 모든 투자를 혼자서 결정하신 겁니까? 중국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현지 브로커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외 계좌 개설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자금 이동은 없었습니까? 질문들은 계속 이어졌고 상호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언론에서도 세무조사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천억 기부자 김상호 씨,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과연 깨끗한 돈일까? 의혹 증폭. 기사 댓글창에는 상호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역시 뭔가 있었네. 가난뱅이가 갑자기 부자 된 거 자체가 이상했어. 사기꾼 아냐? 사람들 속인 거 아니야? 상호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너무 씁쓸했어요. 특히 학교 측의 반응이 가장 상처였습니다. 세무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에서는 기부금 수령을 잠시 보류한다고 통보해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학교 이미지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상호가 진심으로 학교를 위해 기부하려 했던 마음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상호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과 서민층이었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저희는 할아버지를 믿어요. 진짜 착한 분인 걸 알아요.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지지의 목소리들은 의혹과 비난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여론은 점점 상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한 달여간의 조사 끝에 국세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호의 모든 소득과 투자가 합법적이라는 것이었어요. 탈세나 불법적인 자금 조성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김상호 씨의 세무 처리는 완벽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조사관의 말이었지만 이미 상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상호는 다시 혼자 하천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강물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상호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조용히 살면서 아무도 모르게 기부하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또다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혹시 김상호 할아버지 맞으세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무슨 비난을 들을까봐 잔뜩 긴장했어요. 저는 20년 전에 할아버지 가게에서 손전등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중년 여성은 상호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손전등이 고장나서 일을 못할 뻔했는데 할아버지께서 무료로 고쳐주셨어요. 상호는 그 여성을 자세히 바라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이었죠. 그때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덕분에 끝까지 버텨서 지금은 간호사가 되었어요. 여성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뉴스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아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상호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 후 며칠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상호가 과거에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어떤 이는 편지를 보냈고 어떤 이는 직접 가게까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이런 증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한편 학교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호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김상호 할아버지를 우리 학교 이사장으로 모시자. 진짜 교육자는 학벌이 아니라
인품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명 운동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들에게 상호는 희망의 상징이었거든요.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출신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학생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는 학부모들까지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진짜 롤모델이에요. 돈만 많은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이사장이 되어야 해요. 이런 여론의 변화를 지켜본 언론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의 과거를 의심하던 기자들이 이제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조명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30년간 묵묵히 이웃을 도와온 김상호 씨의 숨은 선행. 가난뱅이라 불렸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부유했던 사람. 국세청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상호에 대한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김상호 씨 세무조사 결과 완벽한 납세자. 30년간 성실 납세자로 한 번도 문제 없어. 하지만 여전히 상호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창들이었어요. 이들은 끝까지 상호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세무조사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여전히 노점상 출신은 노점상 출신이지. 우리 학교 이사장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인 줄 아나? 동창회는 상호의 이사장 취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학교 주요 후원자들에게 연락해서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기로 한 거예요. 상호의 결백이 증명된 이상 더 이상 기부를 미룰 수 없었거든요. 전달식 날 모교 강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교수들, 그리고 언론까지. 상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상호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장을 입고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강당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총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큰 기부금을 전달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총장의 말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있었어요. 여전히 상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때 총장이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김상호 동문을 우리 학교 신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강당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창들 중 일부는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렸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지만 이번에는 당당했어요. 마이크 앞에 선 상호는 잠시 강당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나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가난했기에, 배고픔을 알았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상호의 말에는 30년간 쌓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학교 아이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난하다고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강당에서는 조용한 감동이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상호가 말을 마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비웃던 동창들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상호의 진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그날 김상호는 정식으로 학교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가난뱅이라 불리던 노점상이 명문 사립학교의 이사장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상호가 이사장에 취임한 후 학교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희망 장학금 제도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전액 장학금이었죠. 김상호 장학금 받은 학생들, 전원 성적 향상, 꿈을 포기했던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찾다. 언론에서는 연일 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상호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들에게는 상호가 살아있는 희망이었거든요. 낡았던 학교 건물들도 하나둘 새로워졌습니다. 도서관이 현대식으로 개보수되었고 과학실험실에는 최신 장비들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의 급식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학교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제 다른 학교가 부럽지 않아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상호는 틈날 때마다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얼굴에도 예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스며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정문에 세워진 기념관이었습니다. 김상호 기념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3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도서관, 2층은 진로 상담실, 3층은 장학금 관리 사무소로 꾸며졌습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상호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화려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평소 작업복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난은 시작일 뿐 결코 끝이 아니다, 김상호. 이 동상을 볼 때마다 학생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한편 상호를 조롱했던 동창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 동창회에서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상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상호야,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우리가 너무 몰랐었어. 용서해다오. 어떤 동창은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담담했어요. 분노나 원망 대신 평온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상호의 너그러운 마음은 그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동창회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어떻게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임이 되었거든요. 상호의 변화가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였죠. 우리도 상호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각자 분야에서 후배들을 도와주는 건 어떨까? 동창들은 연례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상호만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도움이었어요. 상호의 삶도 크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수리점에서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대신 학교 일에 전념하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갔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였어요. 사회에서 성공한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제도였죠. 상호 자신도 정기적으로 진로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출발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상호의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모두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망 대신 희망을, 체념 대신 의지를 갖게 되었거든요. 특히 1년 전 하천둑에서 만났던 그 학생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학급 회장까지 되었어요. 그 학생은 상호를 볼 때마다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호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기쁨이었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상호는 손자와 함께 학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10살 된 손자는 할아버지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저기 할아버지 동상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둘은 캠퍼스 한쪽에 있는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감쌌고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왜 사람들이 처음엔 할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손자의 순수한 질문에 상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가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든.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말이야. 그럼 할아버지는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속상했지.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단다. 상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내 삶의 출발선이었을 뿐 결코 끝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야.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 새겨들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상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상호는 기념관 창문에서 캠퍼스를 내려다봤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야간 자율학습을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는 분명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상호처럼 가난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상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외로움과 절망을 이 아이들은 겪지 않아도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상호는 더 이상 가난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을 만든 인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보여준 사람으로 기억될 거였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진짜 부자가 된 거죠. 그날 밤 상호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8년의 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을 품고 말이에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